제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숙소 얘기를 하자면 이분 얘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은 제일교포 분이신데 제가 울트라 마라톤을 하면서 살짝 아는 정도의 분이셨습니다. 네, 일본 여행을 하기 전에 재팬 알프스를 올라가는 방법을 좀 이분한테 물으려고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일본 여행하는 내내 수시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서는 잊지 말고 그걸 꼭 구경해라, 거기 특산물은 뭐니까 그거를 좀 챙겨서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본 큐슈 맨 하단 사타고신가 에서부터 북해도 끝 서해하고까지 종단을 했었는데, 중간에 가는 길목에 재팬 알프스라고 유명한 나가노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 근처에 이분 댁이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이 거기서 식당도 하시면서 민박을 하십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이분 댁에 들렀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전거 타고 고생한다고, 정말 한국의 식당에서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봤다 싶을 정도로 고기야 음식이야, 그때는 지금보다는 힘이 좀 더 좋고 젊었을 때라서 하루에 평균 135km 이상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타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음식이 20몇 일 만에 먹어보는 한국 음식인데다가 음식도 맛있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저 먹는 거 보고 제 앞으로만 음식들을 다 쌓아 놓으시는데 거의 하나도 남김없이 음식을 싹 비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저하고 아주 고급 일본 소주를 대병으로 한 병을 비우고도 모자라서 맥주도 마시고 또 소주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는데도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타서 그런지 전혀 부대낌 없이 잠을 푹 잘 잤습니다. 아주 깔끔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눈이 수북이 쌓인 거예요. 4월달인데. 근데 4월이라 그런지 눈이 금방 녹아가지고 출발을 하려니까 하루만 더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루를 더 쉬면서 이분이 온천에도 데리고 가서 온천욕도 한번 하고, 일본 와사비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한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와사비 농장도 구경시켜 주시고, 이틀 동안 아주 푹진한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헤어지면서 살해를 하려니까 이번만큼은 힘들게 자전거 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도와주고 싶다고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살해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분한테 신세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저렇게 연락이라도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3일 여행 44일째입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인데 지금 저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인 민박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하면서 겪었던 숙박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할 때 일본의 나라를 가려고 산고개를 넘다가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도시까지 못 들어가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변두리에 있는 러브 호텔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러브 호텔비가 한 7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숙박비가 보통 3, 4, 5만 원 했었는데 그 7만 원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 여행을 할 때는 중국은 지금 민박 허용이 안 됩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3성급 이상의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방도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3성급 이상의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도로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도로 타고 쭉 가면서 계속 숙소들을 이렇게 두들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하루에 뭐 10군데 가까이 들락날락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한두 군데만에 살짝 들여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국 여행할 때는 항상 저녁 때 되면은 숙소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숙소를 들어가면은 어떤 데들은 공안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공안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캐묻고 어떤 때는 숙박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숙박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3성급 이상의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호텔을 들어가다 보니까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주고 그 호텔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 꾀자적에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하면서 10만 원짜리 호텔을 들어가려면은 무지무지 아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곳 유럽을 여행하면서 뭐 10만 원 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10만 원 넘는 호텔들이 특히 저기 프랑스, 모나코 이쪽에서는 뭐 15만 원, 17만 원 그러는데도 뭐 동남아 2, 3만 원짜리 호텔만도 못하고 우리나라 3, 4만 원짜리 호텔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시설도 열악하고 비용은 그렇게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비좁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43일 여행하는 동안에 최고의 숙소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한인 민박이라서 한국인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집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 숙소를 세세하게 소개를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슬리퍼지만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슬리퍼가 있는 집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주 럭셔리한 호텔들을 안 다녀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싼 데가 7, 8만 원이고 10만 원 넘는 숙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랬습니다. 여기가 주방인데 세탁기 있죠. 저쪽에 제 방에 라면이며 먹거리들을 챙겨 놓으셨는데 지금 당장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서 지금 라면을 끓이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먹거리들, 이런 먹거리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경우도 여기도 지금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고요. 근데 아까 여기 사장님도 그러시고 그 호텔 매니저님이 여기는 도둑들이 많다고 자전거를 안에다 들여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이고, 안쪽에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거실은 공동으로 쓰는 거겠죠?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제 방입니다. 제 방인데, 이렇게 그 유럽에서 깔끔하고 기분 좋은 방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 먹거리라고 이렇게 챙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벌써 이거 우유를 하나 타가지고 먹고, 라면도 두 개를 챙겨 놓으셨는데, 라면 하나는 끓인다고 저쪽으로 갖다 놨고요. 여기가 이제 발코니고, 그렇지. 저만 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유럽의 대부분 화장실들이 그 샤워실도 들어가서 문을 닫기가 힘들 정도로 비좁고, 그런데 여기는 욕조까지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한참 비싸면서도 이 유럽에서 이런 정도 숙소를 만나보기는 모르겠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그 호텔 들어가면은 뭐 이보다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몇십만 원짜리 호텔이 있다고 해도 저 혼자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들어갈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비싼 숙소 들어가 봐야 편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저한테는 편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숙소. 오늘은 숙소에 저밖에 없어서 마음껏 활보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일본이나 동남아도 아닌 이곳 유럽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조리실이 있다는 것도 무지무지 반가울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 지나온 숙소들이 겨우 10만 원 이쪽 저쪽에 싸구려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전자레인지는 고사하고 커피포트 하나 있는데도 거의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장님은 한국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라면까지 이렇게 딱 챙겨 놓으시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속이 니글니글 할 때, 그리고 오랜 타국 생활 중에 라면도 정말 먹고 싶은 한국 음식 중에 하나죠. 칼칼하니, 매콤하니. 순창 볶음 고추장도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있고. 제가 세상사 온갖 잡것들에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 이 정도면은 진수성찬입니다. 제가 차린 것 치고는요. 그나마 여기는 조리도구라도 있으니까 어설픈 삼겹살도 굽고 피자도 구울 수 있는데, 커피포트는 고사하고 컵 하나도 없는 호텔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오신다면은 이 숙소는 한번 이용해 보셔도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